안녕하십니까. 심동섭입니다. 오늘은 세계 건강행복포럼 건강특강 제2강입니다. 지난 첫 강의에서는 정기신 음양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그걸 요약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기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은 우리 몸, 그 바디죠. 그 다음에 신은 우리 마인드, 우리 마음, 그리고 기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정기신은 각각의 우리 환경, 우주하고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풋, 투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음인 이유는 수축하고 응축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환경으로부터 어떤 기가 우리 몸으로 응축돼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양이란 것은 외부로 발산하는 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외부 환경과 우주로 나가는, 산출되는 영어로는 아웃풋이죠. 그거를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정기신의 세 단계에서 각각의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해당된 정에 있어서 들어오는 거는 우리 물과 음식이고요. 그거를 우리 나가는 쪽은 대사, 우리 대소변, 그 다음에 피부 호흡, 땀, 사정 이런 등등이 다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결합시키고 하나의 생명체로 갖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인 기에서는 들어온 측면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공기호흡과 기호흡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 환경으로 산출되는 부분은 우리 수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선이 좋은 생각을 가져야만 최대한 스트레스,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마인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좋은 마음, 양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거 갖고 또 그런 마음으로 어떤 거에서 감동적인 현상을 봤을 때 다이돌핀이라는, 나중에 강론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다이돌핀이 방출이 되는데 그는 엔돌핀의 4000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인드에서 환경으로 나가는 부분은 명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스트레스 관리하더라도 들어오는 그 스트레스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명상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특히 안 좋은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로 하는데, 스트레스도 물론 이제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있습니다. 근데 나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 선의를 통해서 최소화시키고, 들어온 스트레스를 명상을 통해서 잘 방출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정기신의 세 가지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의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되겠고, 우리 정은 기가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기는 신이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정은 기를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기능이 있고, 기는 신을 포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의 인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따로 있는 영역이 아니고 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원리편에서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 음양 모형을 항시 머리 염두에 두시면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 내가 정의 단계에서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 내가 기 단계에서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 또 내가 신이 단계에서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시 정기신 음양 모형, 굉장히 단순한 모형인데 이 모형을 항시 머리에 넣어두시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는, 소위 이제 구언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가지 단계에서 각각 이런 노력을, 이 정기신 음양 모형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초하에서 오늘은 이 호흡 부분,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흡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론을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강론적인 데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내외 단전 순환 모형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제 내단전,
보통 단전하면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사이의 순환, 기의 흐름, 기의 운행을 잘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몸에는 이 외단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세 개의 내단전, 즉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고 그 세 개의 외단전, 그 명문과 장신과 용천이 있습니다. 근데 장신과 용천은 장신은 말 그대로 양손의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장심이 하나지만 그리고 그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용천이라고 합니다. 소위 흔히 용천혈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양쪽 발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용천이라는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외단전은 개념적으로는 명문혈, 장심, 용천 해가지고 세 개가 있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명문 하나에 두 개의 장심, 두 개의 용천이 있습니다. 요 세 개의 내단전과 세 개의 외단전 또는 다섯 개의 외단전 할 때 왜 세 개 했다가 다섯 개 했다 하느냐 그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했을 때는 세 개의 외단전 그리고 이거를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다섯 개의 외단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호흡할 때는 가장 쉽게 생각되는 것이 공기호흡입니다. 우리 호흡을 조금이라도 못하면 바로 죽잖아요. 그렇게 공기호흡이 중요한데 공기호흡의 요체는 뭐냐면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기호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호흡과 내호흡은 나눠집니다. 외호흡은 우리 공기로부터 산소를 코나 입을 통해서 들여와서 허파까지 가져오는 단계를 외호흡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허파에 도달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것, 코나 입을 통해 방출하는 거죠. 이것을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산소를 들어왔다가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호흡이라는 것이 산소가 들어왔고 이산화탄소 나가는 이 단계를 외호흡이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냥 외호흡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호흡이 있습니다. 즉 허파에 들어온 산소가 우리 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집니다. 전신으로 퍼져서 우리 세포까지 혈액에 들어있는 산소가 도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이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소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각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 당입니다. 당을 만들고 그 나머지가 이산화탄소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음식물을 분해해가지고 당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죠. 그 세포 단계에서 바뀐 이산화탄소를 정맥이 실어와서 허파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맥은 산소를 전달하는 거고 정맥은 이산화탄소를, 즉 산소가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을 당으로 만들고 변화된 이산화탄소를 정맥을 통해서 허파까지 갖고 오는 거. 요걸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의식 안 하고 쉬고 있지만 우리 몸은 아주 오묘해가지고 외호흡과 내호흡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공기호흡이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성돼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뿜듯이 기호흡도 똑같습니다. 공기에서 공자만 빼면 기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기호흡도 우리가 외기호흡과 내기호흡을 나눕니다. 근데 기호흡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코나 입을 통해서 허파로 해가지고 이 혈관을 통해서 가는 거로 착각할까봐 우리가 단전이라는 데서 기호흡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기호흡 대신에 기 대신에 단전이라는 어떤 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흡 대신에 흔히 단전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라면은 개념적으로 기호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전호흡도 외단전호흡이 있고 내단전호흡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그 공기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기호흡 또는 단전호흡은 우주의 좋은 기, 그걸 우리가 원기 또는 진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기 또는 진기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생기듯이 계속해서 사기가 생깁니다. 사기. 나쁜 기운이죠. 나쁜 기운을 바깥으로 우주로 내뿜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 생명 현상이 종료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따라서 공기호흡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기호흡은, 즉 단전호흡은 우주의 좋은 기운, 원기와 진기를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정기, 아주 좋은 기운이라는 뜻이죠. 바른 기운이라는 뜻이죠. 정기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자연히 쌓이는 생기는 사기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원기나 진기를 받아들여서 전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몸에 발생한 사기를 내뿜는 단계를 외단전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호흡이 그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하듯이 똑같은 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우리는 이제 그 공기호흡 할 때는 혈관을 통해서 하는데 기호흡은 기맥을 통해서 합니다. 기맥. 통로가 다른 거죠. 따라서 들어오는 단계도 다릅니다. 코나 입으로 공기호흡은 들어오지만 그러면 단전호흡, 기호흡은 어디로 우주의 원기나 진기를 받아들이냐? 그거는 명문에서 받아들입니다. 명문. 우리 선조가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생명의 문이라는 뜻이죠. 우리 한의학에서 명문혈이 있는데 그 명문혈은 명문의 기능을 좀 축소해서 표현한 거라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명문의 중요한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명문은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인데 생명의 문으로, 명문으로 우주의 원기나 진기를 받아들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로 유명해졌듯이 우리 동양은 기본적으로 상대적 상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상대적인 거라서 한 촌의 길이가 어디냐면은 가운데 손가락의 중간 단계가 1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촌이 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짧을 수도 있죠. 어떤 이것이 한 촌인데 이 한 촌을 가지고 배꼽에서 두 촌을 밑으로 내리면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 다시 배 안으로 두 촌을 집어넣으면 거기가 하단전입니다. 하단전. 여성의 경우는 거기가 자궁입니다. 애를 키우는 자궁이죠. 하단전은 기본적으로 기를 모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기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좋은 기도 있고 나쁜 기도 있다고 했는데 명문혈의 위치는 그 하단전 위치에서 그대로 뒤로 계속 연장해 나가면 척추하고 만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요추, 허리뼈하고 요추하고 만나는데 그 부분이 명문혈입니다. 그 명문혈로 우주의 좋은 원기와 진기가 들어와서 하단전까지 앞으로 좀 밀면 하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문혈과 하단전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달 과정에서 뭐 이렇게 잘못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오묘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오묘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명문혈에서 좀 앞으로 미루면 하단전에 기가 모이게 되는데 자연히 원기나 진기를 들여와서 하단전에 모이기 때문에 그 모아진 기를 정기, 바른 기란 뜻이죠. 정기가 하단전에 모아진 겁니다. 하단전에 사기가 모아지면 이게 안 되겠죠. 사기가 돌아가면은 몸이 더 나빠질 테니까. 그럼 이 명문혈에서 들어온 원기나 진기를 바깥에 있는 좋은 기라 해서 우리가 그 용어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축기된 거를 우리가 정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편의상으로 정기라고 붙이는 거고, 아까 기는 혈맥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듯이 기는
기맥을 통해서 갑니다. 근데 기맥은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우리 몸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앞면의 가운데 부분에 기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맥이라고 합니다. 인맥을 통해서 하단전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 회음혈에서 올린다고도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기를 운행하는 거는 자기의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단전에서 회음혈이라는 거는 우리 생식기하고 항문 사이에 있는 가운데 혈인데 그걸 약간 내려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하단전에서 그냥 편하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인맥은 위로 올라가는 맥이지 이것이 내려가는 맥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우리 인맥의 뒤에 있는 거를 우리 동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후반부의 가장 가운데 있는 고속도로를 동맥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동맥을 올려서 인맥을 내리는데 이거는 마치 역주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하면 사고 나죠.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그 원리가 있듯이 인맥은 위로 올라가는 맥인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위로 올려가서 그 중단전이 있는데 중단전은 위치에 대해서도 뭐 설왕설래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신경총이 있는 자리입니다. 태양신경총이 있는 자리인데 쉽게 말하면 명치의 그 좀 안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합니다. 중단전 위치를 몰랐다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단전을 통해서 상단전의 위치는 나중에 두뇌 쪽을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만 그 전두연합령이라 해서 이마의 가운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뭐 인당혈이라서 두 눈썹 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 전두연합령이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보통이다 싶으면 이마의 가운데 부분에 다시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상단전이라고 보는데 상단전을 통해서 우리 백회혈 정상에서 약간 뒤로 있는 부분입니다. 백회혈은 100가지 기운이 모였다라고 해서 백회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혈입니다. 그래서 백회혈을 지나서 이 몸의 뒷면에 있는 중앙의 기고속도로 그걸 동맥인데 동맥을 타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쭉 순환시키는 겁니다. 순환시키고 동맥을 내리면서 우리 그 척추가 경추, 목뼈죠, 목뼈. 그다음 흉추, 가슴뼈, 그다음 요추, 허리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미골 이런 것도 더 밑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요 경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스크에서도 경추 디스크가 더 위험하거든요. 경추까지 내려와서 보통 이 단전호흡 한다고 할 때는 쭉 내리는 걸로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기호흡의 완전성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기호흡을 하시려면은 요 경추에서 이 어깨 쪽으로 이 기가 갈라집니다. 이 어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태양신경총하고 이 경추에도 경추신경총이 있습니다. 경추가 굉장히 중요한 혈인데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도 자완신경총에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완신경총. 그러니까 우리 몸 위에 4개의 신경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 기를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어깨를 자연시 순환해서 이 팔의 뒷면, 삼두박근 쪽으로 해가지고 쭉 기를 돌려서 이 손 가운데 있는 장심을 통해서 기를 내보냅니다. 일부 기를 내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전면부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기를 마치 이산화탄소 내뿜듯이 내뿜는 겁니다. 장심을. 어떻게 손바닥 가운데를 내뿜습니까? 근데 호흡도요. 우리가 허파로만 하는 줄 아는데 피부 호흡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가 장심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이 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기가 정을 통제하고, 그래서 그 의식이 기를 통제해서 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가 정을 통제할 때 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혈액이지, 혈액. 혈액 순환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문으로 들어와서 좋은 기가, 나쁜 기가 양손의 장심과 용천으로 나가는 현상을 외단전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하단전에서 중단전, 상단전을 통해서 쭉 돌리는 거. 근데 흔히 단전호흡 하면 상단전, 중단, 상단전을 좀 순환시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외단전 순환 모형은 어깨에서 갈라집니다. 어깨 갈라져서 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하단전에서 양 다리로 갈라집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전신에 기가 잘 순환돼서 그 사기가 나가고 좋은 기가 들어오는, 이렇게 되는데, 그 내부에서 돌리는 거를 내단전 호흡이라고 합니다. 내단전 호흡. 따라서 그 외단전 호흡과 내단전 호흡, 마치 공기호흡에서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듯이 이것이 순환이 되게 됩니다. 순환, 원활하게.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내외단전 순환 모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인정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용어는 아닌데, 우리는 그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개념을 정확히 요약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만 들어봐도 이게 그 뜻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기 하는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외단전 순환 호흡 또는 순환 모형, 지금 모형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 정기신 음양 모형처럼 머리에 항시 넣어두시면은 그 아주 평상시 이거를 잘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내외단전 순환 모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고,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를 내외단전 순환 호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잘 되면은 마치 기가 잘 돌면 혈액이 저절로 돌듯이, 기호흡이 잘 되면 공기호흡은 저절로 됩니다. 의식을 하지 않아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원인에 해당되는 중요한 일을 하면은 그 결과물이 저절로 좋아진다면은 결과물에 집착해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제대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고쳐야죠. 원인을 고치면은 저절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공기호흡은 저절로 되거든, 의식하지 않더라도. 근데 거꾸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 마치 기가 정을 통제하지 정이 기를 통제하지 않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혈액순환이나 공기호흡을 잘할 거를 염려하지 마시고, 정기신 음양 모형에서 우리 호흡 중요하잖아요. 그 호흡을 다시 떼어내서 깊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내외단전 순환 호흡, 내외단전 순환 모형을 머리 염두에 두시고 실천을 하면 내외단전 순환 호흡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환 호흡을 잘하면은 저절로 혈액순환과 공기호흡은 저절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중요한 원인은 기호흡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호흡을 잘해야 되고, 기호흡은 공기호흡이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듯이 단전호흡은 외단전호흡과 내단전호흡이 있습니다. 이 둘이 따로 누르면 안 되죠. 원활하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면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따라서 이걸 내외단전 순환호흡, 이러한 거를 어떤 이론 체계,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 내외단전 순환 모형입니다. 외호흡하고 내호흡이 공기호흡에서 균형이 이루어야지 원활하게 되듯이, 외단전 호흡과 내단전 호흡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산소를 많이 들이켰는데 이산화탄소 조금만 나간다. 그럼 산소가 과잉되잖아요. 그게 활성산소가 되는 거거든요. 활성산소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만 중요하다고 해서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몸이 그 균형이 유지되지 않아요. 따라서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기신 음양 모형에서 균형,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된다고 했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만큼 사기가 그만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단전 호흡에서도 하단전과 중단전과 상단전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단전이 강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단전 강화 훈련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뭐 이 단전 만져봐라, 돌멩이처럼 딱딱하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장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모 정치인이 투옥이 돼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단전호흡을 알게 돼서 독학으로 하다가 하단전 집중 강화 훈련을 하다가 결국 장파열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전만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요즘에 흔히 이제 그 뇌호흡이라 해서 머리를 좋게 해준다 해서 뭐 어린애들 뭐 뇌호흡 학원 보내서 뭐 성적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백회열을 통해서 상단전 집중 강화 훈련을 뇌호흡이라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상단전과 중단전, 하단전은 서로 균형 있게 발전이 돼야지, 그 어느 한 곳만 불균형하게 발전이 일어나면은 건강을 해칩니다. 아까 하단전만 집중하면은 장파열 등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단전도 균형 있게 발전돼야지 이성과 감성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몸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단전도 너무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그 뇌호흡을 했다가는 이 상기병이라 해서 주화인마,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부작용이 생겨서 큰일 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상단전 집중한다, 상단이 발달하지 않아요. 하단전과 중단전과 상단전이 균형 있게 발전이 됐을 때 우리 몸 전신이 더 각성되면서 상단전도 더 발전됩니다. 발전되면 당연히 그 뇌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우리 흔히 말하는 머리가 명석해졌다, 뭐 총명탕 뭐 이렇게 먹으라는데, 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균형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 총명탕 먹는다 절대 총명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두뇌가 중요한데 우리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다른 부분이 부실한데 뇌만 건강해질 수 있겠으면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단전 세계도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되고 외단전도 균형 있게 서로 그 출입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외 단전이 균형 있게 서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이 기로 이루어졌는데 기가 막 응축되면 우리 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정이고, 그다음에 발산의 기운에 의해서 확산됐을 때 우리 그 마인드를 형성하는 우리 그 신이 되는데, 그래서 정기신이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체가 하나의 기입니다. 기를 응축해서 우리 물질인 몸이 만들어지느냐, 발산되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또는 우리 그 뜻을 하느냐, 그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 기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우주도 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람의 기는 우주의 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됐다 해가지고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 자연, 우주, 이걸 대우주라고 하고, 우리 몸은 그 원리가 그대로 녹여 있거든요. 그래서 소우주인데, 그래서 우주가 우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시 우주로 돌아가서 그 구성 요소로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할 때는 우주의 기가 응축되는 힘, 즉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음이 기운이 생명력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고요. 양이랑 발전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응축돼서 이루어진 물질이 점점 확산돼서 발산이 돼서 우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기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그것이 양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보면 물의 기운이 이제 생명의 원천인데, 물의 기운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주를 이루는 기를 우리가 일단은 제일 단순하게 생명을 이루는 의미 대표적인 기 현상이 물이거든요. 수. 그러니까 수는 사실 무거운 겁니다. 물이 기운, 물이 특성이 보면은 응축하는 힘이거든요. 물이 응축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의미의 대표적인 그 현상을 수로 표현합니다. 그 우리 역학에서는. 따라서 자연은 양의 기운이 우주의 구성요소를 환원하는 것이 자연력이듯이 자연력은 따라서 양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양을 자연력을 표현하고요. 음은 생명력, 양은 자연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생명력인 것이 음으로만 100% 되냐 그렇지는 않죠. 인포메이션이 있어야지 일정한 방향으로 응축돼서 물질을 만들듯이 양의 기운이 분명히 들어갑니다만은 주기능이 음의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삼라만상이 그걸 음이 그 생명력을 비록 양이 일부는 구성 요소로 있지만 그 생명력을 음이 상징을 하는 거고요. 환원될 때도 100% 양의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음의 힘이 일부러 작용이 되거든요. 그거를 음이 일부는 작용하지만 대부분 양의 힘에 의해서 자연력, 즉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즉 기죠. 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이제 양이 그래서 자연력 상징하는데 자연에서는 뭐냐면 물의 기운은 내려가죠. 우리 보죠. 폭포 다 내려가지 폭포가 위로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건 뭐 중력 때문에 그렇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중력이라는 것도 어떤 잡아다니는 힘, 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기운은 우리 그 이 현상 속에서는 항시 내려갑니다. 즉 자연력에서는 저기 물이 내려가고요. 불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불의 기운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불은 뭐냐면 양을 대표하는 겁니다. 다 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환원시키는 것이 양이거든요. 그래서 불은 양의 기운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수는 음을 대표하는 상징, 불은 양을 대표하는 상징인데 따라 자연력에서는 수, 강, 화, 승이 돼야 되는데 생명력 그 반대 현상이기 때문에 수, 승, 화강, 수의 기운, 음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화강, 양의 기운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아까 하단전은 뭐죠? 아래에 있는 거는 음의 기운이거든요. 음의 기운. 양의 기운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상단전은 양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중단전은 양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편차, 음으로든 양으로든 가는 편차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단전이 운행시키는 힘이 원천입니다. 하단전은 모으는 기운, 음이기 때문에 모으잖아요. 상단전은 발산해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이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단전이 수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려면 이 하단전의 기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기의 고속도로가 인맥이죠. 인맥을 통해서 기가 올라가야 돼요. 그 수승은 인맥을 통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기운, 화의 기운은 동맥을 통해서, 동은 말 그대로 감독할 독자를 쓰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양의 기운. 그래서 동맥을 통해서 화의 기운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수승화강이 인맥과 동맥을 통해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오묘해서 인맥과 동맥의 순환, 그 고속도로만 잘 돌아가면은 국도나 지방도들이 저들로 잘 운행되듯이 기가 그 기 고속도로인 인맥과 동맥 같은 순환이 잘 되면 다른 기의 명칭을 모르더라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인맥과 동맥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 쪽으로 기를 보내서 저절로 균형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잘못된 걸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자정작용이 있어서 사기를 그 수많은 사람이 내뿜어도 우주가 잘못하면 사기를 다 뒤덮일 거 아니냐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기가
다시 우주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즉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균형 회복력에 의해서 다시 원기, 진기로 바뀝니다. 똑같은 식으로 우리 몸은 수승화강 이루어져야지 그 생명이 강한 거고요. 근데 그 역학이나 동양의학에서는 생명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 철학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학파도 있는데, 동양의학은 균형이거든요. 생명력과 자연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생명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기장은 우리 욕구와 감성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신, 아까 정기신에서 기는 우리 욕구와 감성을 관장하는 거고요. 신은 우리의 이성과 영성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저기 하단전은 욕구의 원천이에요. 욕구. 어떤 걸 소유하고 싶고, 어떤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음식 먹고 사정하고 이런 것이 욕구의 원천이 하단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오장오부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게 됩니다. 직접 관장하고, 요구의 주 기능은 축기, 기를 모으는 기입니다. 왜냐하면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기를 모으는 기능. 그래서 나를 살찌게만 하는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전이 강하면은 생명력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아까 장파에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단전이 튼실하다고 해서 건강에 절대 아닙니다. 실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나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전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개체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중단전은 감성입니다. 감성은 일정하지 않죠. 변화가 심합니다. 요동친다. 그래서 감성이 요동친다. 특히 여성이 감성이 더 발달하고 요동을 많이 치는 이유가 여자가 기본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단전은 감성을 관장하는데, 이거는 우리 육장육부에서 봤을 때는 기장. 아까 정기신에서 기의 기운이 잘 모여져 있는 상징적인 장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장은 기장이고, 여기는 운기 기운입니다. 그 어떤 에너지에서 그 편차를 일으키는 기본 힘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힘에 의해서 음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양의 기운은 계속 내리는 이 수승화강의 원천적 힘을 이 중단전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장은 이 나라는 존재, 이 기장이 불교에서 말하는 말라식, 제7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가 잘 되면 최고예요. 우주가 또 환경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성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자기한테 좋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안 좋으면 막 화도 내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기장의 역할이에요. 기장이 중단전에 따라서 기를 계속 수승화강시키려고 하는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기장은 중단전과 하단 직접 관장합니다. 직접. 따라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요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아주 즉시적으로 이걸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상단전은 우리 신인을 말해. 그래서 신부. 왜냐면 장이라는 거는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을 장이라고 그러고요. 동양의학에서 양의 기운이 강한 데를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라는 것이 한 단어가 아니고요.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강한 것이 장, 양의 기운이 강한 것이 부인데, 따라서 신은 신부라고, 정기신은 하나의 개념이고, 우리가 육장육부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체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오장오부거든요. 오장오부는 뭐 간, 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 나중에 강론에서 말씀드릴 텐데, 오장오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인데 기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걸 제가 기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기존 한의학에서는 이걸 갖다 심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는 기장의 방대한 기능을 너무 좁게 표현하는 용어라서 제가 용어를 불가피하게 바꿨습니다. 기장이고, 신부는 기존 한의학에서 삼초라고 하는, 근데 삼초는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요거하고. 그래서
신의 기운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신부라는 용어로 바꿔서 썼는데 어떻든 오장오부 플러스 기장 신부에서 육장 육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장은 나라는 존재, 소위 아상이죠, 아상. 나라는 존재와 환경, 우주를 분리하는 의식입니다, 분리. 예. 분별식이라고도 불교에서 얘기했죠. 분별하는 거. 그래서 외부 환경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 그리고 그래서 법과 분리를 시키는 원천이 기장이고요. 이거는 따라서 생명력의 가장 원천입니다. 이거는 운기, 계속 수승화강을 시키려고,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원천이고요. 신부는 이성과 영성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하단전 같은 경우는 두뇌로 표현하면은 파충류 뇌에 해당되는 그 뇌, 간과 소뇌를 하고 상응돼 있습니다. 상. 그 나중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론적으로 이제 실천론을 이렇게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고 중단전은 우리 몸에 두뇌에서 그 대뇌하고 이 뇌관 이 간지할 때 간자입니다. 그래서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을 간뇌라고 합니다. 사이 간자를 써서 그 간뇌와 상응되는 것이 중단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포유류 뇌라고 표현합니다. 포유류들은 그 파충류와 달리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 그렇게 되고 상단전은 에서 이성은 우리 두뇌로 말하면 대뇌하고 바로 상응됩니다. 상. 요거는 이성을 관장하거든요. 요거를 인간의 뇌라고 합니다. 포유류와 달리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이성이 신경맥을 통해서 기장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전신을 통제하게 되는데 기장이 어떤 계기로 더 막 그 요동을 치게 되면은 이 이성이 통제를 못해 이성을 오히려 능가해서 이성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성은 우리 전두엽 안에서도 대뇌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인데 전두엽 안에서도 제일 앞에 창의적인 사고, 직관적인 사고를 하고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전두연합령에 있는데 전두연합령이 영성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주의식과 통하는 데죠. 요거를 불교 유식론에서는 팔식이라고 표현하고 영성을 이성을 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육식인 이유는 아까 오장오부가 각각의 안이비설신 5개의 감각기관을 관장하거든요. 그거를 종합하는 것이 이성이기 때문에 오식담이라서 육식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장은 칠식. 칠식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벌써 나라는 거를 의식하는, 분별하는 식이 그만큼 더 근원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워낙 강한 사람은 팔식이 발달이 안 돼요. 영성이 발달 안 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팔식으로서 나와 우주, 즉 법과 아를 분별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법화 일치, 일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각도로 하는데 법화를 일치시키거나 일체화시키는 그런 기운이 영성에 있는데 그 영성이 흔히 이 칸트가 말하는 가치 판단하는 그 기능을 말하는 거고 이성은 사실 판단을 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상단전은 이성과 영성을 통해서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주와 자기를 일체화시키려는 그 법화 일체를 하는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거라서 요거는 기운이 기를 쓰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축기가 됐으면 우리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모으기만 하면 되나요? 써야 되거든요. 흔히 소기는 대부분 다 놓치고 있는 포인트인데 상단전은 소기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뇌에서도 대뇌 쪽이 가장 기를 많이 씁니다. 따라서 우리 두뇌가 우리 혈액도 많이 쓰듯이 기를 대부분 많이 써요. 그래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음의 반대가 양이 아니에요. 양의 반대가 음이냐? 아닙니다. 음의 반대는 중이에요, 중. 중을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이죠. 양의 반대도 중입니다. 그 음과 양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 많이 균형이 깨진 현상을 음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에서 이거를 번민이라고 하죠, 번민. 그리고 균형이 이루어진 거, 중이 된 거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탈했다는 것이 뭐 대단하게 뭐 엄청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 뭐 이 사람이 완전히 딴 데로 가느냐, 다른 완전히 별도의 우주로 저기 사라지냐, 그게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누구든지 해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균형 잡았을 때 해탈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균형적 감각이 강하다 하는 그 사람이 이미 해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된 개념이 아니고 균형에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예요. 음과 양이 다 병이잖아요. 음이 강하면 실증, 양이 강하면 허증이거든요. 이게 다 병이고 불균형이고, 이것이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악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된 이 중의 단계, 이걸 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했을 때는 균형 잡힌 그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정기신 음양 모형 중에서 특히 호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별도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 거고요. 내일 제 3강에서는 그 우리 신, 마음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그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새로운 개념이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3강까지는 우리가 어떤 실천의 모형, 실천의 건강 실천을 위한 어떤 원리, 요거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생소한 개념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는데 강론적으로 쭉 풀 겁니다. 풀어서 나중에 강론할 때 그때 그 1강, 2강, 3강 때 얘기했던 것이 이 얘기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 중에서 특히 기호흡을 중심으로 기를 좀 깊이 들어간 이런 그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강은 이거로 마치고 3강에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4강에서 우리 한번 요 정기신 음양 모형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내외단전 순환호흡, 내외단전 순환 모형에 근거한 어떤 실천, 그걸 내외단전 순환호흡을 우리가 하면은 굳이 침도 맞을 필요 없고 뜸도 뜰 필요가 없고 항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4강에서는 요거를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